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한 다카 프로그램은 협상에 가깝게 갔지만 매듭지어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이 있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발표를 들은 공화당은 분노했고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조차 못마땅해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보수 사이에서는 트럼프 탄핵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오늘 아침 해명과 비슷한 발언을 한 시간 대통령과 어제 함께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의회에서 동료에게 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다카에 합의한 게 맞고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좋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개혁법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부자를 위한 감세는 관심 없고 중간층 살리기가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의회에서 수십 년 외교 일을 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가치 되찾기라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정부 비행기와 계기 일식, 부인의 멍청한 브랜드 자랑 스캔들을 겪은 재무장관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갈 때도 정부 비행기를 타려고 시도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오늘 저녁 UC 버클리는 표현의 자유의 시험장이 됩니다. 젊은 극보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는 인물의 연설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금지됐던 페퍼 스프레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북한 주장대로 성공한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엄마의 수십 년 전 결혼 사진과 웨딩드레스를 극적으로 찾은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저는 몇 시간 동안 굉장히 혼돈됐었던 그런 부분의 뉴스를 계속 팔로우업 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30분 전인가요? 40분 전인가요? 플로리다주에 도착을 해서 너무나 이게 이슈가 밤사이에 뜨거웠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플로리다주에 간 목표보다도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또 정리가 됐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또 뉴스 들어오기 방금 전에 대통령의 말과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또 다른 인물의 말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리가 다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좀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하원 지도자들을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는다. 어제 저녁 메뉴는 차이니즈 푸드였습니다.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전에는 이 척 슈머와 민주당 특히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다니 이제 며칠 전에 다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니 또 저녁까지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백악관의 대변인이 대통령은 지금 너무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했었던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동안 한 협치, 상대당과의 이 협치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저녁을 먹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나서 이 민주당의 상하 양원 이제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다카를 법으로 하는데 동의했다는 성명서였습니다. 다카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 서류 미비자의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다 자란 그런 젊은이들을 추방되지 않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니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표를 했고 이 대통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면서 트럼프의 법무장관이 이것을 일단 없애는데 6개월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과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제 다카를 법으로 더 이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결국은 뭐 시민권자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길도 열리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성명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의 지도부는 대통령이 국경 수비는 강화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다카를 법으로 하는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 이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명이 나오자마자 다시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그 대변인이 트윗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 대통령이 벽은 짓지 않고 다카에만 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대통령과 저녁을 함께 먹은 척 슈머의 이제 그 대변인을 포함해서 뭐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대통령과 그 이런 만찬이 있기 전에 하원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을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던데 멕시코 장벽은 다카와 달리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정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CNN 방송에서 제일 먼저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런 정책을 써야지 된다. 멕시코에 장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팍스로 가서 지금 팍스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루답스 같은 경우는 배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완전히 그 인터넷이요. 뭐 디자인까지 바꿨어요. 이게 사면이 끝났다. 사면 던 이렇게 했고 팍스의 션 해니티조차도 대통령이 이렇게 벽을 쌓겠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면만 한다면 그럼 뭐 지금 뭐 세금 뭐 올리지 않는다, 세금 내린다 이런 말은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스티브 킹 공화당 의원이 가장 뭐 여러 가지 그 트윗도 많이 하고 또 그 보이스로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1986년도에 로널드 레이건이 사면을 하려고 했었고 2006년도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을 주도했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다카를 통해서 사면을 하는구나. 정말 환멸이다.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믿을 수 없고 그 같은 그 배신에 대해서 회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많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They believe him. They won't be able to defend him anymore. I support Donald Trump's campaign agenda. I support.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 기반이 떠날 것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수를 포함해서 공화당에서도 다카 자체는 지지를 하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고 죄 없는 어린이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벽 쌓는 거는 따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히 이제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앤 쿨러 그 커멘테이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새벽에 그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뒤에는 트윗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에 대해서 딜이 이루어진 것 없다. 국경 수비가 동의돼야지 된다. 투표해야지 된다. 교육받은 젊은이, 일자리도 있고 일부는 군 복무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쫓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물음표하고 really 하고는 느낌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모와 함께 미국에 어렸을 때 왔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플러스 아주 빅 국경 수비 이렇게도 썼고 the wall, wall을 이 캐피털로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이미 건설되고 있다. 오래된 벽의 보수공사가 시작됐고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떠나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플로리다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다카는 사면이 아니다라고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We're talking about
taking care of people that were brought here, people that have done a good job and were not brought here of their own volition. But very importantly, what we want, we have to have a wall. If the wall is going 네, 우선 그 다카에 대해서는 take care of 다카 그 수혜자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해서 보호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we have to have a wall. 우리 그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도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Ultimately, we have to have the wall. If we don't have the wall, we're doing nothing. Why did the Democrats say there was a deal? 네,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ultimately, 결국은 가져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the wall come later. 그 벽 짓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카를 먼저 한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그 다카를 법으로 만들어서 다카 수혜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월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혼란은 결국 이렇게 보면은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 그 민주당 지지자가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동의했다, 어그리먼트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협상이 매듭지어졌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좋은 분위기로 어제 그 저녁 먹으면서도 꼭 세 사람이 저녁 함께 먹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매듭지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는 것이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은 그쪽으로 쏠려 있고 벽 짓는다는 것도 계속 그 지금 지지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버퍼링만 계속 나옵니다. 시스펜에서 의회 채널에서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저도 실패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차례가 저까지 오지 않은 거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저녁에는 대통령과 밥을 먹고 아침에 다시 이제 그 미국 개인 신용정보회사에서 해킹당해서 많은 정보가 이렇게 새어 나온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척 슈머 그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그 마이크가 켜 있는 줄 모르고 옆에 동료에게 뭐 새로운 뉴스 없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He likes us 라고 얘기하면서 He likes me anyway. 그게 이제 대통령이 나와 낸시를 좋아한다. 그 대통령이 나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그 펠로시가 말한 그 다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동료에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어. 너무 그 우측으로 가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우측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좌측으로 갔다가 한 방향으로만 가면은 그 박스 안에 갇히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알아들었다라고 이 척 슈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해보는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그리고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 중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선거 때 몇 %나 나왔을까요? 정말 작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특히 낸시 펠로시 지역구에서요. 민주당 그 하원 대표 지역구에서 이 그 민주당의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을 같이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몇 %나 될까요? 잠시 뒤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과거에 미국이 추구했었던 것, 앞으로 나아가야지 될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기고문을 썼거든요. 그 내용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의 뭐 실용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그 판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선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그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10%랍니다.
이 낸시 펠로시 민주당 그 하원 그 원내대표 이제 지역구는 더군다나 더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요즘 인터넷 시대고 또 텍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짧은 말 많이 쓰는데 BFF라고 씁니다. Best friend는 best friend인데 best friends forever, forever까지 붙여서 BFF.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라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의 BFF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한답니다. 거의 모든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적어도 그 지역구에서 20명 넘게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했더니 다 아니 why not? 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다 뭐 낸시 펠로시나 척 슈머나 민주당이었고 맨하탄 같은 데서 이제 뭐 이 사람들은 뭐 전국적인 정치인이니까요. 서로 함께 지내고 파티하고 기부금 받고 하는 거 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이도 보니까요. 뭐 80세부터 30몇 살 젊은 사람들까지 That's okay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언제나 결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 상대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에요? 문제 해결만 하면 됐지? 38세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 공화당이 했던 것보다 낫지 뭘 그래요. 이 공화당은 특히 이제 또 인종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블랙이니까 무시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마이너리티로서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무조건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 조금 좀 혹하게 하는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하고는 안 돼 하고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트럼프면 어떻고 트럼프 플러스 알파면 어때? 일만 이뤄내면 되지. 낙하 같은 거 해놓기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결론을 냈네.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 이 펠로시가 특히 일하는 것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10%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무엇이든지 초당적인 것은 당파적인 것보다 좋은 것이다. 협상, 타협, 정치에 있어서 이런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분위기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큰 흐름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델라웨어라는 그 곳에서 정말 수십 년 뭐 정치 경력이 지금 한 50년 되지 않나요? 이 사람도 젊었을 때부터 일했으니까 부통령으로 마지막 그 정치 경력 일단은 그 마무리를 했을 때까지 미국의 가치를 되찾기 이런 제목입니다. 해서 주로 이제 외교관계위원회 상원의원 가운데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일하잖아요. 물론 뭐 본인이 원래 뭐 군 출신이었다 하면은 뭐 군사위원회에서도 일하고 군사위원회, 외교관계위원회, 뭐 재정위원회 아주 그 중요한 법사위원회, 중요한 위원회에 속하죠. 조 바이든은 올해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큰 그림에서 작은 거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내적인 이슈를 얘기할 때도 지금 국제적인 틀 안에서 말하는 그런 기고문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이슈에 대해서 45년 동안 일해오면서 저는 단순한 진실을 알았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능력은 단지 미국이 갖고 있는 파워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미국이라는 example 파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어떻게 돼 왔고 세계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 파워에서 오는 단순한 진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가 자유 또 그 어떤 그 근엄함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존엄함이 맞겠네요. 디그니티. 자유와 존엄함에 있어서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게 미국 민주주의 뿌리입니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완전함에 가려면은 아직 멀었지만 그
곳에 가깝게 가는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계속되는 시도, 그것이 우리가 점점 우리를 더 강하게 했고, 또 이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드리머도 우리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풍요롭게, 아름답게, 완전함에 가깝게 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은 다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따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미국이 우리의 이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미국의 이해다라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국 외교 정책의 기반이었습니다. 최근까지. Until recently.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폐쇄와 배타의 부활이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무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독일을 동맹국으로 계속 그 지키고 있고, 그러나 반면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정말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좌절시키는 독재자에 대한 존경심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지금 국제관계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멀어져서 제로섬 게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쌍방득실의 그 차이가 없는, 그래서 미국이 성공하려면 다른 나라가 져야지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최근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을 보면은 이 시대의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서구가, OST가 생존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OST, 서구만 생존할 의존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us and them,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 미국의 그 이해를, 미국의 그 완성도와 이해를 그렇게 작은 us and them,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시각으로 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어하는 것을 보면은 참 미국인으로서는 부끄럽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네오나치, 버지니아 그 샤르츠빌 사건 이후에 그들도 좋은 사람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라고 비유한 그런 것은 미국의 윤리 리더십을 정말로 부끄럽게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카를 일단 6개월 유예 기간은 줬지만 폐쇄한, 이런 것도 배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세계 가운데서 지켜왔던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미국이 집입니다. 렉스 틸러슨 현 국무장관이 정책과 가치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동의합니다. 미국의 민주적인 가치는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놔야지 되는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때로는 혐오스러움과 함께 가야지 되기도 합니다. 혐오스러움, 또 혐오스러운 국가 사람들과 협상도 해야지 되고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해야지 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책과 가치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때로 그 속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야지 되는 얘기요. 그래서 국내에서부터 인종, 또 계층, 아량, 다양성, 법질서, 존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또 세계와 나눌 민주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미국 안에서부터 우리 미국이 모델이 돼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가치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런 세계적인 도전이 있는 때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 우리나라가 그들을 지지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믿고 그럴 때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갖고 가는 것. 그리고 이런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국가가 그 국가 국민의 권리를 그 지도층에서 위반할 때 우리는 당신들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만 됩니다.
외교 정책은 우리 미국의 가치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야말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그 미국이 이제까지 해왔었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치고 하면은 러시아가 앞으로 쑥 나가서 주변 국가들 다 괴롭히면서 더욱 분열된 세상을 만들고 말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 마샬 계획 등등해서 동아시아도 그 미국과 함께 많이 했었고 지금 그 미국의 리더십은 민주공화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의 안전, 세계의 안전, 번영을 다 함께 가는 것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국제사회에는 아직도 강한 민주주의 바탕의 그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이 또 굿뉴스가 있다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려면 지금껏 해왔던 70년 이상 지켜왔었던 그런 이상 미국의 리더십, 세계의 번영과 미국이 함께 가는 역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정말 어디서 왔느냐 또 생긴 것으로 사람들 생긴 모습으로 정의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런 것 다 뛰어넘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정의가 돼야지 됩니다. 오직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의합니다. 그 가치를 미국에서 해외에서 정말 잃고 말면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그런 일들 또 미국에 대해서 세계가 보여줬었던 존경 지구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 미국에 대한 기대와 미국이라는 지금 만들어진 그 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또 다른 미국의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자라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하는 유씨 버클리의 모습, 또 대통령 계속 지금 중간층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혼을 해도 처음에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재난 이제 구조 작업 다 끝나고 사람들 밝게 웃고 하는 그런 모습 현장에 지금 가 있는데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셀폰으로 지금 사진 찍으면 함께 사진 찍고 음식 같은 것 나눠주고 있어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부통령도 함께 있고 처음에 합의 때 텍사스 방문할 때는 하이힐을 신고 갔다. 박스를 어디로 옮기는데 잘못 옮겨서 나중에 사람들이 일을 다시 했어야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제 미워하고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실수라든가 뉴스 같은 게 나올 일이 없겠네요. 지금 대통령 부부가 플로리다주의 두 군데 카운티를 가는가 봅니다. 리 카운티에 있는 포트 마이어스 그리고 이제 콜리어 카운티에 지금 네이플 먼저 간 것 같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주에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흰 장갑 끼고 하는 모습인데 포트 마이어스는 66%의 집 사업체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나카 프로그램을 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세금 개혁안 같은 것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플로리다나 텍사스에서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긴급 자금 같은 것도 책정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 개혁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우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부자들의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군요. The wealthy Americans are not my priority. My priority are people in the middle class, and that's where we're giving the big tax reduction to. It's about the middle class, and it's about jobs, and it's about bringing jobs back to the country.
bringing back. 이것도 또 애매한 거예요. 중간층의 잡을 만들어내는 것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아주 큰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 세금 감면을 해야지 미국으로 그 회사를 들여오고 그래야 미국에 돈이 들고 그래서 중간층이 이제 그 좀 여유로워진다. 이게 이제 그 공화당의 그 기본 컨셉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공화당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면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뭐 기업 법인세라든가 상속세도 없앤다고 하고 뭐 지금은 또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없다고 하지만 내놓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다 하면 그게 기업의 법인세나 이런 거를 깎아줘야지 미국으로 공장 와서 돌아가고 하지. 그게 그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말을 해석들을 아무튼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간층을 위하고 중간층에 일자리를 주는 게 나의 그 최우선 순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금 코드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일을 많이 해야지 되는데 재무장관이 뭐 골드만삭스에서 일 좀 했다고 하고 은행 같은 것 만들어서 이제 그 주택법을 있었을 때 사람들을 뭐 은행장이 그런 것까지 다 은행의 최고 헤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센트만 늦게 내도 집 쫓겨났고 이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은행을 그 관리를 했었고 지금 재무장관이 됐는데 재산이 3억 달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뭐 개기일식 때 정부 비행기 타고 개기일식도 받고 그 전에 대통령이 아니라 와이프가 18살 차이 나고 세 번째 와이프입니다. 차이 나는데 이 와이프가 이제 그 정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다 그 브랜드네임을 일일이 적고 무슨 에르메스 스카프 뭐 발렌티노 하면서 일부 사람들과 언쟁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내가 뭐 당신들보다 세금 많이 내는데 뭘 그래. 내가 뭐 정부 지금 비행기 타고 뭐 우리가 뭐 여행 다니는 줄 알아? 허니문 가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썼었잖아요.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그 와이프가. 근데 보니까 허니문을 그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네요. 못 간 것뿐이네요. 원래 이 스티브 무누친 그 재무장관이 재무부에 내가 국가정보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뭔가 비밀 통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 비행기를 타야 된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죠. 이게 1시간에 25,000달러 들어가는 비행기거든요. 보니까 그 필요하지 않다. 정부 비행기를 타는 게. 그래서 허니문 신혼여행 6월 달에 갈 때 할 수 없이 그 정부 비행기를 못 타고 갔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세금개혁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UC 버클리는 오늘 저녁이에요. 벤 그 샤피로라는 아주 보수적인 연설자죠.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뭐 책은 한 10권 정도 썼고 대체로 그 진보를 굉장히 그 비난하는 책이고 브레이트바트에서 일했다가 그 당시에 이 그 스티브 배넌이 지금 다시 간요. 백악관 그 수석 전략가였다가 해고된 그 당시에 브레이트바트의 그 CEO들이 뭐 스티브 배넌까지 포함해서 지도 그 층에서 그 브레이트바트의 여자 그 기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그 당시에 체어맨이었던가요? 그 아무튼 책임자였어요. 체어맨이었던 것 같은데 책임자가 뭐 막 밀치고 해서 뭐 다칠 뻔했다 했는데도 브레이트바트가 그 여기자를 보호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그 보호해서 두 사람이 떠났잖아요. 그때 브레이트바트를 떠난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벤 그 샤피로라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하버드 법대를 200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UCLA를 졸업했고요. 또 그 전에 2004년도에 이 정치적인 그 좌파를 굉장히 비난하고 서류미비자들 대학교도 가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그 돈 다 대야지 되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그 좌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적인 집단이 있잖아요. 그 안티파 같은 그런 안티파를 상당히 그 비난을 하고요. 안티파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을 받는 그룹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UC 버클리에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가 보수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람을 우리 캠퍼스에 와서 연설하게 할 수 없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다 예정돼 있어요. 연설자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주 그 과격하게 대치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UC 버클리 그쪽에서 20년 동안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과격하게 부딪힐 것을 염려하면서 페퍼 스프레이를 쓰게 되고 그리고 UC 버클리가 그야말로 아주 그
표현의 자유, 이 프리 스피치 운동이 시작된 곳 60년대 그게 이제 그 버클리잖아요. 버클리에 있는 플라자잖아요. 그곳에 문을 닫았고요. 과격한 시위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오늘 브레이트바트에서 일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뭐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그의 연설과 반대하려는 사람. 이 연설 자체를 또 UC 버클리에도 보수적인 학생회도 있잖아요. 학생들의 그룹도 학생들이 이제 주최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이 되고요. 최근에 UC 버클리 쪽에서 시위 진압하느라고 한 뭐 2월 1일부터 150만 달러 정도 썼다고 하거든요. 그 UC 버클리 총장이 그 캐롤 그 크라이스트 총장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헤이트 스피치, 혐오 스피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혐오적인 스피치와 싸우기 위해서 최선은 more speech다.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점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오늘 뉴욕타임즈가 다시 확인해 줬다고 할까요? 북한 이슈에 대해서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이제 9월 3일에 수소폭탄 했었던 그 풍계리 실험장을 다시 그 가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존스 홉킨스에 있는 38 노스에서 여러 가지 그 위성 사진 등등을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큰 실험 이후에 이제 다시 가동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잖아요.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2배 강력한 것 같다 해서 250킬로톤, 일본이 160킬로톤이라고 했고 한국이 50킬로톤 그 위력이 그랬는데 결국 뉴욕타임스도 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그대로 전하고 있고 북한 주장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 수소폭발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멕시코 대사에 이어서 페루 주재 그 북한 대사도 이제 추방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페루 주재 북한 대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에 가솔린은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을 전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독일과 그 스웨덴 그 벤처 회사에서 토러스 시스템에서 이 토러스 미사일을 많이 그 사들이는가 봅니다. 사정거리가 뭐 310마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오래 잃어버렸었던 그 웨딩드레스와 사진을 딸이 찾았는데 집에서 찾은 게 아니라 앤틱 스토어에서 찾았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이제 한 그 여성이 동네 이렇게 앤틱 스토어에 갔다가 눈에 익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1948년도에 결혼한 사진이에요. 왜 거기에 갔냐면 2003년도에 이 여성이 스토리지 비용을, 창고 비용을 못 내서 뭐 합의한 것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경매에 들어가서 앤틱샵까지 간 거죠. 그 뒤에 찾으려고 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사진이 평생 이 그 딸의 집에 엄마랑 같이 살기도 하고 했으니까는요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깜빡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이거 사실이네. 우리는 이제 꼬집어 본다고 하잖아요. 사실이네. 눈을 이렇게 해보고는 엄마 결혼 사진 맞네 하고는 이제 가게의 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남자였어요. 앤틱샵 주인이 너희 엄마 웨딩드레스도 있다 아래층에 해서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이 어머니는 2013년도에 숨지셨는데 엄마가 늘 그 드레스를 만져보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다시 그 웨딩드레스의 촉감을 못 느끼고 숨지셨지만 이 따님이 얘기하시기를 이젠 내가 만지면서 엄마 생각할 수 있게 됐네. 강혜신이었습니다.